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 유구입니다. 오늘 이제 8월 말로 접어드는 25일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공략을 해서 9월 달에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먼저 조금 예비 관심주를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파월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죠. 정책 조정의 시기가 필요하다. 물가가 장기적으로 2%대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여태까지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있을 거고 또 건설 쪽이 있을 거고 또 금융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특히 중견주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들,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종목군들,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죠.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금리에 대한 수혜주, 그 다음에 전기차, 이제 화재에 대한 예방 관련주들, 폭주 관련주죠.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부가 그 배터리 검사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배터리 이제 어, 관리를 하는 쪽 관리 시스템, BMS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캐즘에 이어서 지금 포비아까지 왔지만 전기차는 결국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폰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화재가 나서 이거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 좀 단위가 또 크게 커서 진짜 뭐 큰 화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전기차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렇게 배터리 납품이라든지 배터리 관리라든지 예방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전기차는 뭐 그거에 어떤 우유곡절을 딛고서 다시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뭐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관련주들을 통해서 전기차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면 올라왔잖아요. 요거랑 기타 소재 관련주도 나트륨 배터리 또, 또 바네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간의 이제 뭐 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방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짚어보자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유한양행이 참 제가 FDA 승인한 날에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유한양행을 다 매도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해한 거 아니라 그 제로 소멸 이후에 매출 확보라든지 다른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로 소멸 이후에
이후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4, 94,000원대 정도 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또 중장기 투자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날에 유한행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어땠나요? 제가 아침에 첫 가서 급등하고 나서 빠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 종가상으로 94,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쵸? 94,3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붕 뜨고 올라갔으면 아니면 혹 급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개파락을 해서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는 뜻이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9.4에서 딱 걸고 놀고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날에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더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일어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였지만 지금 3일 만에 이거를 이루었다는 거고 그걸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좀 상승 추세를 지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음 날에 먹었고, 금요일 날에 이걸 받아 먹으면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거래량에 대한 것들을 잡아먹었다.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거래량 음봉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엔캠이라고 있어요. 엔캠. 엔캠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장단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약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매도 사인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중간값을 넘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거 뚫으려고 다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하락 이후 3일 만에 장대 항봉이 나면서 거래량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음봉으로 올리면서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는 잡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쫙 살짝 조정받고 다시 양대 항목 나오면 이거는 가겠다는 시그널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거는 조금 불안한데 갈까? 하는데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음봉을 결국에는 이렇게 잡아먹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 음봉이, 장대 음봉이 굉장히 거대한 저항 세력인데, 이거를 지금 한번 잡아먹고, 위에서 또 한번 잡아먹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종목이 또 갈까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 거리량과 캔들을 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잡아먹는 흐름이 보여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흐름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흐름이 보여진 겁니다. 유한양님도 지금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좀 생각 다 팔았어. 치절 기관매봉이 다 팔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 안 무너지고 또 5일선 지켜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주고 양봉이 나왔어요. 또 견조한 모습이다. 근데 금요일 날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뷰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딱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시 꺾이려고, 그러니까 팔려고 울리는 건가? 근데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와도, 만약에 살짝 이렇게 나오는 음봉이 나온다거나, 자,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면, 이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도, 제가 가로주천 이 라인, 10만 1,000원대, 요 라인만
심하게 깨지지 않으면 얘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또 우상향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 유한양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폭락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재료 소멸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근데 이 흐름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9만 원대에서 좀 더 놀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던 거고, 물론 제가 그것만 제시해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경우는 조정시 매수하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9.4까지 걸친 다음에 지금 9.4를 깨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시를 드린 거죠. 9.4까지 내려오니까 9.4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나오고 계실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가 사실 내일 사실 저도 음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봉이 나오면 충분히 이 정도 음봉이라고 하면은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도 뭐 알레르기 치료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시세 확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LB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HLB도 다시 한번 HLB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좀 돌파를 내일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줘야지 유의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B의 바이오, 이중항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리가케 바이오는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이프리 바이오로 또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탄탄한 기술 수출도 이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바이오 파마도 다시 한번 지금 장대 양봉을 올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리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모멘텀 있으니까 대웅제약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다 좋아요. 삼바나 뭐 세트리온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DMO 관련주에서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 다음에 뭐 삼일제약,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얘는 특히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얘도 이제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치매 치료제 뭐 재화제약이라든지 뭐 소록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도 소록스는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 위로 2선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슈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조금 작은 종목군들은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CDMO 관련 중에서 또 뭐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일단 좀 시장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카트 치료제의 뭐 큐로셀이라든지 또 유전자 편집 가위 치료제 충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의료기기, 뭐 클래시스, 그 다음에 대왕고래, GS 글로벌, 뭐 이런 관련주도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체크해 볼 만하고요. STX 엔진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주에서는 특히 민테크 이런 기업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민테크도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협업 관계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어요.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뭐 스티킹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킹 장비를 개발하는 피레네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 자체는 조금 이제 추세가 많이 밀렸지만 단기 반등에 강하게 내려올 수 있고 이 기업은 이제 삼성의 SDI 지분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엮여서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리닉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밖에도 뭐 나노팀이라든지 3기 EV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타 소재 관련주에서는 뭐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지만 뭐 좀 볼만하고, 그다음에 이램이라고 이제 바나듐 배터리, 바나듐이라고 하는 이 기타 소재 관련주, 뭐 배터리 만드는 거는 수익이 이런 거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 몰빵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움직이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보다는 그나마 견조한 거는 전구체 배터리 있죠. 이미 좀 올라가서 따라붙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조금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질 때, 시간적인 조정이 들어갔을 때, 한 몇 개월이 걸리든 좀 이후에 보는 게 낫겠다. 평농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얘는 또 오리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면 하지만 아까 같이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리선을 이제 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CIS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최근에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리 자체는 좋지 않지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이 7만 8천 원만 안 깨면은, 홀딩은 좀 괜찮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주에서는 현재 로템 이런 거는 이제 조정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은봉시 매수. 그 다음에 HG 한국 조선해양. 조선 관련주도 60에서까지 밀린다고 하면 조정 나온다고 하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대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조선 관련주, 기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체크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도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W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W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라 그다음에 생각이 들고 웹젠 이런 것들도 지금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방산 게임, 그죠? 그다음에 조선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뭐 전기차 화재 예방주, 방산, 게임 기술 이런 쪽에 대한 업종들을 제 생각에는 이제 9월 달까지도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투하시고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명은 제가 이제 그 더보기란에 다 이렇게 샵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